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똑같은 주식들을 똑같이 담고 있는 ETF 상품인데 왜 나중에 보면 내 수익률은 다른 사람과 확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2,480만 원. 이게 뭐냐면요. 30년 후에 똑같은 투자를 시작한 두 사람의 계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이입니다. 누구는 이 돈을 더 벌고 누구는 덜 벌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아니, 진짜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같은 걸 샀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바로 코스닥 500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오, AI, 반도체 같은 분야의 대표 선수 150개를 쫙 모아놓은 그야말로 한국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비교할 ETF들은 전부 이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시장에는 이 코스닥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4가지가 있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 즉 총 보수만 봐도 조금씩 다르죠. 특히 저기 에이스가 0.09%로 눈에 확 띄게 저렴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총보수라는 건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진짜 비용은 따로 숨어 있거든요. 자, 드디어 진짜 비용이 공개됩니다. 바로 실부담 비용률인데요. 이건 운용 보수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이나 다른 자잘한 비용까지 전부 합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 비용이에요.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가장 저렴한 AC는 0.0887%, 가장 비싼 KODX는 0.3201%. 와, 이게 무려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에이, 그래봤자 0.2%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마법이 더해지면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매달 4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고 가정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저렴했던 에이스는 최종적으로 약 5억 5,400만 원이 되고요. 가장 비쌌던 코덱스는 5억 2,900만 원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2,48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조건 에이스네 하고 마음 정하셨나요? 잠깐만요. 투자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용 말고도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ETF가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인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유동성이 좋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사줄 사람이 있고 사고 싶을 때 바로 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까 비용이 제일 비쌌던 KODX 기억나시죠? 와, 순자산 규모 그냥 압도적이에요. 무려 7조 원. 반면에 제일 저렴했던 AC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죠. 여기서 우리는 비용과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맞바꿔지는 아주 명확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만약 여러분이 매달 월급 쪼개서 20년, 30년 뒤를 보고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장기 적립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분들께는 AC가 최고의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돈을 가지고 시장의 짧은 흐름을 타면서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어떨까요? 이분들에게는 약간의 비용보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덱스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이냐 유동성이냐, 나에게 맞는 패시브 ETF를 딱 골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선수들이 등판합니다. 바로 액티브 ETF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ETF들은 그냥 코스닥 150이라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패시브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내가 지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직접 유망한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는, 한마디로 시장을 이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한 현실을 하나 봐야 돼요. 매니저가 열심히 종목을 고른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액티브 ETF 중에서 절반 정도가 코스닥 지수보다도 못한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을 이긴다는 게 전문가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 나온 새 친구들입니다. 삼성의 코액트, 타임폴리오의 타임, 한화의 플러스. 수수료를 보세요. 패시브 ETF보다 훨씬 비싸죠? 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남을 만큼의 초과 수익, 즉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ETF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울 간단한 2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는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패시브. 아니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이겨보겠다, 액티브라는 도전을 할 것인가? 먼저 이 게임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둘째, 만약 패시브를 선택했다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의 비용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거래 편의성인 유동성인가? 이걸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최종 정리본 치트 시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ETF가 가장 잘 맞는지 한눈에 보여주죠. 나는 그냥 꾸준히 모으는 스타일이다? 그럼 에이스. 나는 사고팔기를 자주 한다? 그럼 코덱스. 비용과 유동성 둘 다 적당히 챙기고 싶다면 타이거. 그리고 나는 매니저의 실력을 믿고 더 높은 수익에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액티브 ETF들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다른 철학과 전략이 숨어 있었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싣고 미래로 떠나는 우주선을 고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가장 저렴한 연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엔진? 그것도 아니면 최고의 파일럿에게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